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는 나윤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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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저 같은 공돌이한테는 되게 행복한 날이에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한 차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정말 고민이 담겨 있는 새로운 컨셉이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온다는 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평생에 몇 번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을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들고 한 지 10년 미만이 되다 보니까 뭐 햇병아리? 아이, 그래도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래서 저도 이 자동차를 좋아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리뷰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실 이러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차량으로 단순히 차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운송업에 있어서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상용차 그러면은 만들어진 대로 쓰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조금 아주 독특한 목적이 있을 때 특정 업체에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그냥 만들어 쓰는데 그 차는 중고가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사용자 시나리오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AS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AS 받을 거냐 막 이런 것도 이제. 그랬더니 이거는 차 회사 가세요. 이거는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망했어요.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아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버전도 직접 하는 모델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모델에 대해서도 표준화되어 있는 뭐 하드웨어 앵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커넥터들 같은 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발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만 더 난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잘하게 된다면 자기한테 더 잘 맞는 모델을 스스로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PBV는 발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면 소비자들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생각을 제품으로 구체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이 PBV가 더 자유롭게 가지고 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소비자들은 막 특장 맡기고 이거 얼마냐, 이거 되냐, 막 되게 좀 힘들었다고 그러면, 많이. 야, 그냥 써, 막 이러고. 불편을 감수하고 썼어야 됐는데 확실히 정말 놀라운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이니까 이제 기아도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컨버전 업체들도 이러한 생태계는 시작일 거고 소비자도 시작이에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부터 뭐 이건 부족하네, 이건 어떻네 이런 트집 잡는 것보다 사실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더 할수록 아까도 개발하면서 2번 그 업계 분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개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당을 기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팔려야지.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죽어나겠지. 많은 분들이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하나 사가지고서 마누라 모르는 장비를 숨겨놓는 창고로 쓴. 어머, 이거는 편집.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크데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PB5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시리즈부터 5, 또 7까지 대형 차급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양산형으로는 중간 사이즈인 5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사장에 오면은 디자인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제가 여태껏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게 바로 PBV 시리즈에 가장 처음 도입이 된 이 GMP-S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 플랫폼에다가 서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전기차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급마다 뭐 전장, 재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PBV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부터 새롭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행사장에 가장 먼저 볼 수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 앞쪽에 보시면은 PE 시스템이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이 전방부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어떠한 형태를 놓느냐에 따라서 차체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아래쪽에는 셀2팩 바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강성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이 안쪽에 깔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PB5 같은 경우는 배터리 타입을 총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1.5kW가 들어가고요. 롱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승객용인 패신저는 71.2kW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NCM 3원계 배터리긴 한데 제조사가 CATL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절감을 위해서 선택한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LFP 타입이 또 따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LFP 타입이 없는 게 보조금 차등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아무래도 LFP 타입의 배터리는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원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완전 양산형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 서스펜션 방식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잠시 후 제가 양산형 완성차를 보여드리면서 뒤쪽에 리어 서스펜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GMPS 플랫폼 뒤쪽에 보면은 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최저 지선고가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프로드라든지 돌밭을 갔을 때 배터리가 충격을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 배터리 지상고가 180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웬만한 오프로드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노면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서브 프레임이라든지 초고장력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강성을 챙겼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현가장치도 나와 있습니다. 전륜 같은 경우는 W15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후륜 같은 경우는 CTBA라고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토션빔 방식입니다. 좌우 엑셀이 묶여있는 통합형 방식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멀티링크랑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승차감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멀티링크 같은 경우는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들고 또 무게도 무겁습니다. 특히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PB5 시리즈는 이렇게 CTBA 토션빔 방식의 리어 X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PB5의 골격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레고 조립 있잖아요. 조립형으로 차량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도 간편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확장성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카고 기준으로 총 3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컴팩트 모델부터 롱 그리고 하이 루프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도어도 4도어가 있고 3도어가 있거든요. 옆에 슬라이딩.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되게 재밌는 모듈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양산형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모듈화가 잘 돼 있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PBB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정말 칼을 갈고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와, 이 외골격이 또 뒤에 리어 트렁크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체 금형들이 계속 달라지면 이게 원가가 상승되는 요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차량을 실구매했을 때 비싸지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전기차 비싼데. 근데 PBB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차체 패널 금형을 기존 틀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리어 휀다라든지 이쪽만 블록처럼 따로 조립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와, 진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또 되어 있거든요. PB5 카고 기준으로 3도어, 3도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도어 같은 경우도 3도어와 4도어 고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어리스 모듈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부품을 제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약간 자동차 공장에 온 것 같은, 견학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3도어였기 때문에 뒤쪽에 유리가 없었지만 4도어 같은 경우는 옆에 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금형틀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다인승 차량인 패신저 같은 경우도 카고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형상이 다르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형틀 자체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트렁크 부분도 이제 차량에 맞춰서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가는데요. 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패신저 모델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카고 모델 같은 경우도 양문형으로 열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짐을 적재하려면은 일반적인 트렁크보다는 이렇게 양문형이 짐을 넣고 실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듈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동차 공장 온 것 같아요. 그리고 PBB 시리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객용 말고도 화물용,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용 차량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스타렉스라든지 스타리아 아니면은 뭐 카니발 정도로 개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탑승하신 분들이 옆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보통은 이제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쪽에서 승하차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살짝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로 이제 승하차를 했어요. 휠체어를 탔다는 가정하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쪽에 격벽이 설치가 되어 있구나, 전방의 시야가 조금 답답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PBB 시리즈로 만든 PB5 교통약자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휠체어 탑승자 말고도 일반 탑승자도 충분히 탑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B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에서 승하차를 하는 게 아니고 옆쪽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PB5 위켄더라고 미국에서 캠핑카 전용 차량이 공개가 되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위켄더가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안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 기아 에드기어라고 해가지고 트렁크를 딱 열잖아요. 그럼 안쪽에 액세서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DP가 된 거를 보면은 약간 캠핑 형식으로 또 꾸며 놓으셨거든요. 이게 캠핑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용 오피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겸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컵홀더도 있습니다. 이게 액세서리가 모듈화로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좌측에는 캠핑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법한 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컵홀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좌우쪽에 액세서리를 거치할 수 있는 에드기어 같은 경우는 라이트부터 컵홀더 또 우산고리까지 있습니다. 또 응급 용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울트라비니님이 굉장히 아담하게 계셔서 근데 굉장히 넓은데요, 공간이? 너무 넓죠? 근데 이 차로 다들 캠핑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울트라 차박킹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틈새 시장까지 공략을 하시다니. 근데 혹시 이 PB5 오늘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들을 이제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요? 네. 그냥 마력이 너무 아까워요. 마력이 아깝다. 이게 200마력대잖아요. 아니죠, 140마력대. 진짜요? 저 200마력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204마력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P 시스템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뭐 서스펜션을 아무래도 뒤쪽을 이제 토션빔으로 넣다 보니 뭐 당연히 적재 공간을 넓히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리고 상용 차량과 일반 차량을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뒤쪽이 제가 평탄화가 되고 심지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라이트한 캠핑이 가능하겠다, 차박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뒷좌석을 폴딩을 시켜보니까 완벽 평탄화가 안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이제 차박을 진짜 다니시다 보니까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직접 다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다 실제로 다 제가 지금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빼놓냔 말이야.
왜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다 이렇게 놓치냔 말이야. 네, 아쉽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또 이제 평탄에 일일이 해야 되지, 키트 해야 되지.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PV5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PBB 시리즈는 운전자 의도에 따라서 차량 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베드, 샤시캡부터 라이트 캠퍼, 요거는 이제 캠핑카겠죠. 캠핑카부터 프라이, 크루벤, 내장 탑차, 냉동 탑차까지 승용과 상용을 넘나드는 차량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특장을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PB5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실제 PB5 옆에 섰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고 모델이고요. 카고는 컴팩트, 롱, 하이루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택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용 차 있잖아요. 기업용 차, 그런 차량 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PB5 시리즈는 전면부부터 1열까지는 카고든 패신저든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 뒤쪽이 모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고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적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적재한 크기 당연히 중요하죠. 얼마나 짐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내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짐을 싣고 날랐을 때 체력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적재 지상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편한데 보통의 포터라든지 봉고 같은 경우는 좀 적재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택배 기사분들이 왔다 갔다 막 도어를 열고 막 엄청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PB5 카고 같은 경우는 ST1, 현대 ST1처럼 적재함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ST1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ST1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완전 설 수가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근데 PB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중형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약간 허리를 굽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승하차가 편안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에는 기존의 포터나 봉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휠하우스 때문에 좌우측에 공간 손실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도 카고인데요. 보통 이런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전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옛날 아파트라든지 좀 좁은 상가 같은 경우는 전고 제한이 있거든요. PB5 같은 경우는 기본형 기준으로 전고가 1.9mm가 되고요. 또 하이루프 같은 경우는 2.2mm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1.9mm 정도면 못 들어가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가라든지. 그래서 따로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하이루프를 하실 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파레트가 실려져 있는데요. 화물 운송할 때는 파레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레트를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PB5 카고 기준으로 파레트는 총 2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준중형급의 C세그먼트급의 파레트가 2개 정도가 들어간다면 사실 나쁘지 않은 재원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전고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적재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데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루프가 절개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루프를 절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하이탑, 하이루프를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화 방식으로 차량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플랫폼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요 위에다가 하이루프를 얹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죠. 지금 이 차량은 카고가 아닌 패신저 모델인데요. 기본적인 패신저 모델도 트렁크 리드, 요 바닥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도 좋기는 하지만 일단 공간 자체가
완전 넓습니다. 기본 용량 같은 경우는 무려 1330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2열이 폴딩이 되거든요.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361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SUV라든지 아니면 MPV 차량에서 이만큼의 적재 공간이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PBB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좌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량은 5인승이긴 하지만 다양한 배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공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놔뒀거든요. 공간 효율에 있어서는 진짜 넘사벽인 차량입니다. 공간 효율은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안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B5의 공간을 좀 더 세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기지 높이가 1520, 그리고 카고의 넓이, 적재함의 넓이는 1565mm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차체 재원을 생각하면은 거의 뭐 벽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실내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고요. 특히나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승하차가 편하다라고 했던 게 이 적재고가 낮기 때문인데요. 적재고는 419mm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기존에 화물 운송을 했었던 포터라든지 봉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롱 버전이기 때문에 러기지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일반 컴팩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길이가 무려 2255mm나 나옵니다. 그래서 롱 버전 기준으로 팔레트가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개구부도 훨씬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롱 차량으로 화물 운송, 특히 택배 운송을 하신다면은 포터나 봉고보다 훨씬 더 많이 적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 차량이 바로 하이루프 차량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루프가 하이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 조금 다르거든요. PB5 하이루프 후면부에 왔습니다. 확실히 후면부에서 주는 압도감이 다른데요. 체감적으로는 거의 카운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이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루프가 높은 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데요. 적재 용량이 최대 하이루프 기준으로 5165mm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카고롱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리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재를 좀 많이 해서 화물 운송을 하실 분들은 이 하이루프 모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특장을 하게 된다면 외부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AS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PB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순정으로 하이루프까지 만들기 때문에 AS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편리함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게 하이루프뿐만이 아니라 워크스루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라든지 마침 또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악조건 속에서도 차량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도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칸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런 포인트들도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신 분들만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든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5를 보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량이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차량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도 현재 공개가 되었는데요. 카고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배터리를 2가지로 이원화해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 가격 같은 경우는 4,200만 원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470만 원이고 또한 다인승 패신저 같은 경우는 4,700만 원대부터 출시가 됩니다. 다만 이 패신저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 서울 기준으로 8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카고 같은 경우는 화물차에 속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무려 1,500만 원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살짝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고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롱레인지는
377km, 그리고 패신저 같은 경우는 358km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400km가 못 미칩니다. 국내 2025 전기차 개혁안 보조금을 보면은 최대 440km를 인증받지 못한 차량들은 100%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실구매 같은 경우는 패신저는 아무래도 3천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카고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후반대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3천만 원대 언저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PB5 시승회는 8월 중순쯤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 PB5를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